일단 기록용어가 제가 녹화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폴금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제가 그 2019년에 교수님이랑 교실의 혁신,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특강을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수를 티처빌 연수원에 이제 오픈을 했고, 교수님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연수를 오픈하셔가지고 아마 그 계기로 티처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특강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천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걸 교실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마일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좀 추진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대로 조금 이제까지는 실천을 못했었던 것 같고, 올해 우연히 이제 저희 고려학교에 제가 이제 고려학교라는 교사 성정학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려학교 강고은 선생님께서 이제 다문화 학생 인터뷰한 그 내용으로 그림책을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책 제작한 거에 이제 저도 추천사를 쓰고 이제 폴금 교수님도 추천사를 쓰고, 그렇게 되면서 강고은 선생님이 또 천일 프로젝트 하시는 그 팀이랑 연결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올해는 또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아직 결과물까지는 안 나왔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제가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임은 제가 고려학교 에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했고, 고려학교와 그리고 제가 이제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는 제가 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같이 저희 이제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사 전문성 말 그대로 이제 신장하는 그런 거에 조금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원 단체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요 모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오늘 폴금 교수님 모시게 됐는지 과정이랄까 그걸 잠깐 소개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폴금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이제 천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여기 시간은 오후 6시 10분입니다. 음, 어, 천리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이은주 선생님 분도 여기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까는 네. 강고원 선생님도 계셨었는데 여기 안 나가셨나 보네. 광고, 네. 네. 그 사실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어, 천일 스토리의 그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이 이은주 선생님이신데, 어, 그 천일 스토리의 연락을 이걸 이제 관해서 알게 되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은주 선생님께서 선사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예, 프로젝트를 너무 인상적으로 잘 진행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또 그 천일 스토리가 그냥 뭐 스토리 책이나 만들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은주 선생님이 또 영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과 뭐 많은 그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그 서브젝트들을 다 통합교육으로 모셔가지고 또 전교생이 참여하게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그 에너지와 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들을 보여주셔서 작년에는 그 NC 소프트 문화재단의 또 행사에서 또
연설도 해주시고 패널 디스커션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참이시면서 최고의 그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또 한국의 상황과 실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산지 33년 또 스탠포드 재직한 지 22년 그래서 뭐 이론적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이야. 뭐 그럼 좋긴 하겠지. 하지만 우린 달라.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은주 선생님이 그 천연 스토리를 딱 들으시더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진행해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융합형 교육 프로젝트로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셔서 상당히 그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천연 스토리는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2005년도에 멕시코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집 지어 주러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 사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그 산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그런 가족들인데, 먹을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은 또 학교도 가지 않고, 밭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사실 스탠포드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제가 스탠포드에 온 게 2001년에 왔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와가지고 교육공학,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교육공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관련된 뭐 수업도 하고 뭐 관련된 연구도 하고 뭐 가상현실 그 당시에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했었는데 멕시코를 갔다 오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아이들 학교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놀랐는데, 그게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뭐 그 당시 이제 모바일 에듀케이션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하면 계획을 해서 제가 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만나고 저는 그냥 제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면 그 만남 중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거 할까요? 하다가 또 그 일이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되면 또 시작되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멕시코에 제가 그렇게 갔다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가 났는데 거기서 많은 기기들이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쓸 데가 없을까라는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 내가 쓸 수 있다. 그거 나한테 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기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선생님이 서윤희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부도나는 회사를 또 알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보내주신 모바일 기기에다가 그 스페니쉬 교육 컨텐츠, 스페니쉬 사전, 뭐 싱얼롱송 이렇게 노래 따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집어넣고 제가 다시 멕시코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어, 모바일 교육 관련된 리서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2005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폰을 안 쓰고 계셨었고요. 삼성 갤럭시 같은 거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널리 퍼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바일 교육 콘텐츠가 있는 이 기기들을 주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기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북캘리포니아에서 그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까지 20시간을 운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엄청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물건들을 누군가 줬는데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너희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거를 한번 보고서 이게 뭔지를 좀 찾아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거를 꼼꼼히 조사해가지고 알려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뭐 그 아이들은 모바일 폰을 구경한 적도 없고, 뭐 전기도 안 나오니까,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 기기를 가지고서 막 돌로 이렇게 깨고, 부셔갖고 열어보고, 뭐 땅에다가 이렇게 막 긁고 해서 기스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막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한 여자애가 그거를 뭐 accidentally 버튼을 하나 누르고 3초 동안 있었더니 전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뭐가 보이고 소리가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애들이 다 와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뭐 했는데 그래? 그랬더니 이거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다 그걸 눌러가지고 다 켰죠. 켜고 거기 있는 버튼을 막 눌러보고 위아래 뭐 옆으로 가고 뭐 하면서 노래 나오는 거, 스토리 나오는 거, 사전, 게임 막 이런 것들을 다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일로 가면 이런 게 있고, 절로 가면 저런 게 있고, 막 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한 거죠. 그랬더니 한 40분 있다가 그 아이들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가 좀 알 것 같다. 이 기기가 뭐 하는 건지 알 것 같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 그래서 설명을 한번 나한테 해줘봐.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잘 들어볼게. 그랬더니 먼저 이거를 이 버튼을 누르면 3초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 가면 사전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스토리를 읽어줘. 막 이런 설명을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바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리키기 시작했다면 제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1, 2, 3, 4 뭐 이래서 티칭을 시작했다면 아이들이 다 수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가르쳐봐 내가 들어볼게 이랬을 텐데 그 아이들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할 기회 그다음에 스스로 찾아보고 파악하고 발견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알아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설명을 잘하고 서로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성주의, 그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내 수준이 이만큼인데 저 옆에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얘가 채워줘. 또 저기 있는 애가 나를 이만큼 채워줘. 하면서 점점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저는 그 환경만 조성했고 문제만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어,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미국의 대형 은행 그 이사장의 사모님께서 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우리 이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쓸 수 있느냐 그런 프로젝트에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그랬더니 또 기기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거기다 교육 게임 컨텐츠를 넣기 시작했죠. 수행 실행 능력
평가하는 것, 수학 게임, 그다음에 언어 게임,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게임, 뭐 이와 같은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제 인도를 가고 그걸 가지고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에도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교육, 뭐랄까요, 교육 철학적인 배움의 기회도 많았고, 또 저도, 어, 사실 이 연구 자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프로젝트들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아이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그게 교육자가 아니다. 교육자는 서로 도와가면서 스스로 파악하고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느끼게 하고 그 대신에 또 이유가 있는 교육에 또 이유가 없다면 아이들이 왜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 중, 고를 한국에서 나왔고 저는 하위 1%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었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유가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학습의 이 기본적인 시작을 할 때에는 이유를 알게 하면 더더욱 좋다. 그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점차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제가 루안다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루안다. 루안다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는 1994년에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당시 1994년 4월 10일경 후투족, 투찌족 그런 사단이 왜 일어났냐면 벨기에가 그 당시에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100년 전에 그 지역을 식민화하고 있었는데 항상 분열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애들 소수의 사람들을 투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을 맡기고 나머지 후투족에게는 종처럼 부릴 수 있게끔 하는 후투족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항상 그래서 분열이 항상 끊임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 거기가 독립을 하게 된 다음에 또 이제 어, 2차 세계대전 뭐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후투족이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지족을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1994년 4월 그때 후투족이 들고 일어나면서 투지족을 모두 없애자. 그래서 막 칼, 그리고 막 후투족 옆집 사는 아이, 임산부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이 개입을 했는데 전혀 힘을 못 썼고 또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직전에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단에서 미군의 군용 헬리콥터 2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개입했다가 또 미군이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결정은 이거는 제노사이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는 제노사이드가 있는 국가라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게 돼서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고 거의 100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문을 한 것이 2008년입니다. 그때는 이미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 카가메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화해를 하게 합니다. 그 후투 그 사람 뭐 카가메가 투지족이지만 어, 화해를 해서 사람들이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내 딸을 죽이고 내 와이프를 강간한. 근데 지금 화해하래. 그리고 그냥 같이 살래. 더 이상 어,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상당히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 그 나라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은.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본받을 게 많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생각해보고 나도 이렇게 되겠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위인전도 없고 또 책 한 권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도 없는 것도 많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는데 무슨 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 생각을 한 게 이 아이들에게도 위인을 찾게 해주면 롤 모델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 이 마을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거기서 어떤 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또 아니면 어떤 감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또 화해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나 어떤 일이 있었으면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죠. 마을에서 혹시 누구를 화해하고 용서해서 평화를 이루게 한 그런 일들이 없었느냐.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를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하고 또는 지혜가 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없겠느냐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어, 정말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스토리 있으면 한번 알려달라. 글을 쓸 수 있으면 글로 쓰고 글로 쓸 수 없다면 녹음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로 녹음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전달한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처음 이제 1001 스토리의 시초가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책들을 책으로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글을 잘 쓴 그런 친구들에게 상을 주고 모자도 사주고 티셔츠도 사주고 또 거기에 학비가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의 이런 가난한 나라에는 의무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애를 학교 보내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 돈 내는 것들을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그런 일이 이제 1001 스토리의 시초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1001 스토리예요? 그 여러분들 그 아라비안 나이트 스토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 1001 스토리의 버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버전 중에 제가 좋아한다? 뭐 그냥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스토리 버전은 어느 나라의 아라비아 어느 지역에 있는 왕이 있었는데 성대하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뭐 여자가 바람을 폈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제 더 이상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매일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이 지나면 여자를 죽이는 왕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도 상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여자가 결혼하면 죽고 또 결혼하면 다음날 또 죽고 이러면서 여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나라에. 그때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저 왕과 결혼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다 얘기하지 않고 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 다음이 무슨 스토리인지 궁금하니까 하루를 살려준 거죠. 그럼 그 다음날 그 어저께 얘기했던 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또 새로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반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여자를 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일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미 애들도 여러 명 낳고 또 왕도 마음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은 왕과 그 왕비와 그 나라가 다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천일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스토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스토리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 그 교훈을 줄 수 있고 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천일 프로젝트,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일 스토리입니다. 그 이후로 탄자니아, 멕시코, 콜롬비아, 많은 곳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 천일 스토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이상의 스토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둔 스토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기관이 Seeds of Empowerment라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제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 다 봉사자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내가 죽기 전에 1001 스토리 1001권은 출판을 하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많이 안 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야 제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Seeds of Empowerment 프로젝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01 스토리 프로젝트도 있고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도 사실 Seeds of Empowerment의 발런티어를 통해서 나온 프로젝트이고 또 거기서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 회사도 있습니다. 헤일로 파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또 실버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실버라는 프로젝트는 중학생들이었던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 중학생들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는데 이 가난한 동네, 미국에서도 가난한 동네 그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한테 과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 친구들이 과외를 해주다가 그거를 이제 이거 프로젝트화 해야겠다 해서 실버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방과 후 과외를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400여 명의 학생들을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 두 학생들이 다 하진 않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생들까지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페루, 아프리카, 또 미국의 여러 각 지역의 사각지대 아이들을 과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올해 그 영국의 그 다이아나 왕비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 그죠? 그 다이아나 왕비 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다이아나
재단을 만들어서 어, 평화와 교육에 이바지한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이 두 여학생이 타게 됩니다. 이 여학생이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 한국 학생들, 여자 학생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졸업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리더십을 처음부터 갖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실버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지난달에 다이아나 비 상을 받게 됩니다. 왕세자비. 네, 다이아나 왕세자비. 그래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이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냥 어떤 비영리 재단의 뭐 봉사 경험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또 멋진 또 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또, 어, 일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이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또 저희가 이제 국제 프로젝트들을 할 때 같이 참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같이 인도네시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해서 중고생들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자라나는 학생들이 좀 눈을 떠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이런 봉사의 기회, 네, 그래서 글로벌 리더, 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스탠포드로 오게 되면 너무 좋죠. 또 이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 매년 두 명 정도가 스탠포드로 옵니다. 그 스탠포드로 올 때 인주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1001 스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 다 그 제가 감사 레터 스탠포드 레터 헤드로 감사장을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갈 때쯤이 되지 않았나요? 이제 점점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거를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과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도 보람이 되고 또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또 실제로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나온 책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조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그냥 뭐 비영리 단체 무슨 프로젝트야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좋은 의미 있는 보람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레바논을 방문을 했습니다. 레바논을 방문을 해서 레바논에 왜 방문을 했냐면 최성경 선생님 저한테 그 화면 공유 권한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레바논에 잘 아시겠지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시리아 IS도 있었고 시리아 정부군도 있었고 뭐 터키도 관련이 좀 있고 러시아도 관련이 있고 미국도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도 관련이 있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련이 있는데 그 시리아의 그 현재 대통령 국제자 러시아의 또 도움을 받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 미국은 그 사람을 축출하려고 하기도 하고 쿠드족을 또 활용해 보기도 하고 뭐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만 고생하는 거죠. 네, 그 폭탄 떨어지는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옆 나라 레바논으로 이제 피난을 와서 집단 그 피난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스토리가 있다면 뭔가 공감되는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써봐.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은 다 아랍권이고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무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또 그 지역의 현지에 사시는 한국 선교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 캠프를 찾아가가지고 또 선교 활동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무슬람 아이들이지만 어, 그런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레바논에서 그렇다고 뭐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많고 상당히 그다음에 레바논에는 정치가 지금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한쪽은 또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 캠프가 있는데 그 텐트 쳐놓고 이렇게 삽니다. 저도 작년에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저희 프로젝트 중에 스마일 프로젝트가 있고 스마일 파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스마일 파이라는 프로젝트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마일 파이라는 이만한 조그만 레즈베리 파이인데 여기에 그 교육용 컨텐츠를 254기가바이트 정도를 담습니다. 여기다 교육용 게임, 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텍스트북, 교과서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교실, 음악 교실, 물리 교실, 그다음에 칸 아카데미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칸 아카데미,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뭐 성경, 뭐 여기 유튜브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작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에 또 원타우전 원 스토리들도 들어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이 안에 도서관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도 보고 스토리도 읽어보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또 스토리를 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그 선교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인지 또 그런 좀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좀 썼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슬람이 개종을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목숨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그런 신앙을 또 갖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신앙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원타우전 스토리의 일환으로 쓰고 싶다라는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하고 그 스토리를 썼습니다. 제가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상당히 많은 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저희 일제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냥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미사일 쏘면 막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쪽에서 뭐 쏜다고 하지만 어 그게 뭐 힘이 뭐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뭐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그런 전쟁만 보고 자라게 되면 그래도 왜 테러리스트가 되지? 막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빠가 폭탄 맞고 다리가 잘리고 폭탄 맞고 우리 엄마가 죽었고 폭탄 맞고 우리 삼촌이고 뭐 가족이 다 죽었고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성장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솔직히. 예. 그래도 그걸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평화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 또 일방적인 용서와 또 화해는 말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온 스토리 가지고도 원타우전 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프로세스를 다 못한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레바논에서 살고 있는 어, 시리안 레퓨지 아이들이 쓴 책 여기 보이십니까? 뭐 Jesus is my healer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진 모하메드라는 친구가 이 스토리를 썼는데 레바논에 있는 레퓨지 캠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 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누가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마침 중국 친구들이 중국의 시골에 사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니들이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라오킹 양, 라오킹 양이라는 이 중국 시골에 사는 학생이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의 그 종교 자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다가 자기들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해서 이제 사진도 넣고 뭐 하면서 여기다 성경 말씀까지 넣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뭐 이런 것도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시리아의 난민 애들이 쓴 글을 중국의 종교가 자유가 없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거기다 성경 말씀까지 넣었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중국은 뭐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물론 뭐 걔네들은 뭐 유튜브나 구글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또 서치 엔진이 있고 자기네 나라에 그런 메신저가 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신기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그랬는데 또 하나 이 아이들은 인터넷이 또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또 비슷한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중국에 나름대로 그런 버전이 있고 중국에서는 챗 GPT를 바로 쓰지 못하게 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중국 버전이 또 있대요. 그래서 또 한 학생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대요. 직접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리아 아랍인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화 캐릭터로 그려봐라. 그럼 또 이렇게 나와요. 이 글을 쓴 친구는 시리아의 그 난민 여자아이 파티마 알리 카림이라는 여자아이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사는 데이지 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하고 여기 이제 시리아 난민 캠프인데 그 난민 캠프에서 이런 건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게 이 시리아 난민 아이들 관련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레바논으로 탈출해가지고 뭐 살기 시작하면서 뭐 컴퓨터도 배웠고 뭐 성경 말씀도 배웠고 뭐 이러면서 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중국 애들이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토리들도 이제 1001 스토리고 제가 올해 8월에 또 레바논에 가게 됩니다. 여기 레바논 가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같이 봉사하러? 그 프로젝트 가서 워크샵 진행? 레바논뿐이 아닙니다. 레바논뿐이 아니라 뭐 태국도 가야 되고 지금 뭐 갈 때 너무 많습니다. 멕시코도 가야 되고 콜롬비아도 가야 되고 아르헨티나도 가야 되고 탄자니아도 가야 되고 가나도 가야 되고 뭐 너무 많습니다. 갈 때 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라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워크샵도 좀 하고 1001 스토리도 소개하고 가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가지가 이제 대략 1001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언제쯤 여러분들의 스토리 책을 제가 가지고 이 여러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지, 또 한국에서 학생들 뭐 프로젝트 진행 방향도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뭐 여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도 1001 스토리를 해가지고 뭐 그룹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에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뭐 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 인도에다 책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인도에 있는 스토리를 갖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커뮤니티에서 스토리를 직접 찾아내기도 하고 또 강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 스토리를 직접 찾아서 책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진행하시고 그 책이 또 나와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편지까지 주시고 뭐 아주 엄청난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은 편지, 손편지를 제가 제 스탠포드 오피스에다 탁 놓고서 매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가 살지. 무슨 맛으로 사나. 뭔가 이게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저런 새싹들이 자라나면서 어, 공공의 선도 생각하고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또 뭔가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용서가 되고 너무 좋은 그런 스토리들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1001 스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또 거기 있는 스토리가 또 한국에 오고 그래서 이 교환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먼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조금 얘기를 하고 사례 발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혹시 그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천일 스토리도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례를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제 코칭이 아니라 티칭으로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막 기계 아까 그 조작법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되게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교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B 알파벳 B, D도 구분 못하고 뭐 CS 구분 못하고 막 잘 읽지도 못하고 뭐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만나니까 제가 예전에는 막 프로젝트 위주로 활동 위주로 막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딱 이렇게 딱 되니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되게 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확 들어서 교수님도 그런 변화를 스스로 이제 겪으셨잖아요. 어린 시기에 이제 학, 학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받고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셨는데 저는 지금 가장 고민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사실 공부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데 어떻게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근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겪으셨고 그런 변화를 일으킨 학생들 사례를 되게 많이 보셨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질문을 저는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좋은 사례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영향받는 건 다른 학생들이에요. 다른 옆에 있는 학생이 뭔가를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너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에 제가 이런 거를 했어. 너도 이거 해.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쟤는 저런 거 한단다. 참 신기하지 않니?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돼요. 쟤는 저런 거 한대. 쟤네들 모여서 저런 거 한대.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많은 사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애스트로노바 스쿨 뭐 해가지고 거기 어 완전 일론 머스크 2.0을 만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애들 보면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뭐 창업교육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걔네들이 뭐 닭을 10마리 샀는데 3마리를 팔아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창업이래 봤자지 뭐 달걀을 사갖고 뭐 부화를 시켜서 뭐 닭을 뭐 병아리 해가지고 닭 만들어갖고 파나 뭐 이런 얘기 같죠. 걔네들이 하는 프로젝트는요. 이 도시 계획을 하는데 1,500만 불이 필요한데 1,500만 불 가지고 다리를 짓고 뭐를 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실제 돈을 써요. 실제 돈 단위를 가지고 해요. 그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한테. 근데 걔네들이 그걸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뭐 메이커 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또 다른 아이들이 보고서 아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애들로 보이시죠. 근데 여기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 애들을 그냥 애들로 보지 않는다. 상당히 수준 높은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성숙한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식탁인 것 같아요. 식탁에서 아이들이 무슨 관심 있는지 들어주는 것.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주는 것. 엄마 왜 하늘은 파래? 그러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하늘이 원래 파랗지 그럼. 라고 하면 어떻겠어? 그럼 질문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하늘이 왜 파랗지? 그게 우리 눈에는 왜 파랗게 보이지? 하늘에 무슨 물감이 칠해져 있나? 왜 그렇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같이 찾아볼까? 항상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찾아볼까? 네, 그게 바로 코칭인 거죠. 또 식당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 너 여기 아이패드 있으니까 이거 넷플릭스 만화 보고 있어. 엄마 아빠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손님들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들한테 대화에 참여시켜야지. 야, 우리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상한 엄마네?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아이들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 너 숙제했니?를 물어보는 엄마도 있고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엄마가 있어요. 유대인 부모들은 너 숙제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오늘 뭐 챙겨갔니? 이런 거 안 해요. 오늘 관심 있는 게 뭐니? 어떤 질문을 했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왜냐? 아이가 숙제를 안 했으면 그 아이가 가서 뭔가를 당하고 오겠죠? 뭐 혼나든지 뭔가 뭐 점수를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밖에 놔둬요. 스스로 깨닫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 참지를 못해요. 내일 당장 숙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으라고? 그걸 어떻게 보내라고? 얘가 지금 뭘 챙겼는지, 과제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내가 당장 고쳐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참아서 스스로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주셔라.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아이가 되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말 들으셨어요. 여기 스탠포드에 방문 교수분들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 의사 자녀를 둔 부모의 모임이 있대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나 뭐 판사나 뭐 변호사 자녀를 둔 부모의 모임? 이런 게 있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왜 있어요? 근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얼마나 아이를 믿지 못하면 부모들끼리 모여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을 갖고 이제 나갔는 데까지, 그런 데까지 계속 관여를 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못 나오시면 엄마가 전화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오늘 못 가르치니까 뭐 안 나오니까 뭐 이거를 왜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건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90대 부모가 됐는데 70대 아들이 엄마 나 이혼해도 돼? 뭐, 야, 황혼 이혼 같은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됩니다. 꼭, 곧 그렇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애들을 가지고 그러면 애들을 인격체로, 독립 인격체로, 성장한 인격체로 보고, 대화에 참여시키고, 아이패드 주고 보고 있으라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자 하는 그런 식탁,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실제 상황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봄으로써 더더욱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된다. 절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영동고등학교 영어교사 홍경아라고 하는데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저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챗GPT 관련된 온라인 연수 때 뵙고 정말 몸 하나로 모자르지 않으실까 했는데 이 천일 스토리 이 일만으로도 저는 선경쌤께 처음 이제 천일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정말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수님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또 그런 연결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감명을 받고 하고 싶었고 또 은주쌤을 덕분에 알게 돼서 말씀을 소개를 들었고 이제 스토리도 받았는데 어 이제 아이들을 아직 만나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데 요즘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바쁘고 이런 것들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도 그것이 약간 외제적인 동기,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좋고 뭔가 생기부에 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는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아까 듣기 전에 완료해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한 권이라도 뭐 두 권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마음은 동기는 있었으나 저 자꾸 이제 과업 달성 위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저는 이제 첫 모임을 한 번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한 대 맞은 느낌. 다시 정신 차리고 원래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당장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해석하고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AI를 이용할까, 못 그린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맡기고 처음에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부분에 공을 들여야겠다.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주어진 보내주신 글 말고 만들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말씀 그러면, 아까 네, 정고은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도 그 이란 난민 청년을 이제 저희 학교 해마다 모시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음, 친구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해서 근데 한국 상황이긴 하지만 음, 그러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서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보내주신 스토리로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할까 했는데 오늘 주신 예시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천일 스토리로 그럼,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한국에서 그 직접 나온 스토리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터민 탈북자 스토리도 있었고, 또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할머니, 그 사각지대의 할머니 스토리도 있었고, 뭐 친구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나온 스토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고은 선생님이 하신 그런 책의 제목이나 저희가 구해서 읽어볼 수도 있을까요? 강 선생님. 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시네. 네, 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하셨는데, 아니고 다문화 가정 아이 이야기였거든요. 네, 저희 학교 아이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 저희는 ISBN 받고 이렇게 출간은 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 그, 저희 교감 선생님 오늘 올해 바뀌셨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학교 이제 이름으로 책이 출간이 되면 ISBN을 전자책으로 내는 거는 무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절차가 있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학교 이름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여기 글자 모임 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ISBN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1001개의 ISBN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네.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시군요. 네. 저희 그러면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제 저는 진행 중이라서 이따가 살짝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은주 선생님이 저희 그 3월 달에 저희 한번 그래도 줌으로 어 이제까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저희 그 선의 스토리 그 그룹 안에서는 한번 공유를 해주신 적이 있긴 한데 오늘 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도 그래도 윤주 쌤한테 제가 미리 조금 이런 거 사례 준비를 부탁드려가지고 윤주 선생님 사례 듣고 그다음에 곧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조금 진행 중인 분들은 덧붙여서 뭐 질문도 하고 소감도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주 선생님 얘기 듣고 또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윤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아, 네. 오늘 뵈니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 대부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전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께 2019년에 처음 연락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2020년에 가나 학교에서 쓴 20개의 스토리를 받았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완성을 하고자 받았는데, 그때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그 글을 읽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심사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20개의 스토리가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제가 지난번 모임 때 선생님 올해 꼭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성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 안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또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사실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든 책들은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 초등 고학년이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먼저 했고, 이제 올해 너무 저는 감사하게 강건 선생님께서 또 최승영 선생님 비롯한 중고등학교 선생님 많이 모시고 와주셔서, 아, 올해는 진짜 완성할 수 있겠다는 지금,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입시 교육에 치우쳐 있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아이들이 6학년만 돼도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6학년만 돼도 이제 맨날 집에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이제 공부에 지쳐가지고 벌써부터 선생님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어디다 써요? 벌써부터 그래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그런 문제가 심하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겪으면 정말 좋겠다.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실 수업으로 이걸 했지만,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학교가 됐을 때도 저랑 책을 또 두 권을 만들었어요. 졸업생들이랑.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바쁘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 약간은 그래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고, 이걸 또 교수님께서 다른 단체랑 협업을 해주셔가지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서 실적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보상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교수님께서 편지
편지로 증명 같은 것도 만들어주셔서 아이들한테 줬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은 외적인 보상이 좀 주어져서 이제 졸업생들과도 이제 연결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네, 화면 보이시고 있는 거 맞죠? 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까 그 최성경 선생님도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마음가짐을 좀 더 하게 해야겠다는데, 이 부분이 저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토리도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아이들이 이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작년에는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했을 때는 제가 영어 전담이라서 영어를 가르쳤고, 작년에는 4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학교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이걸 좀 쉬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작년 저희 반 학생이 스승의 날에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 그 프로젝트 또 하고 싶은데 방법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내적인 성장, 우리 그래도 이렇게, 물론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나라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기본적인 권리를 힘들게 얻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아이들의 스토리를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른들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스탠포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편집 작업을 같이 하신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스토리를 받아서 처음 작업한 게 이제 2019년에 이 책을 만들었고, 이 작년까지 22년까지는 17개 학교에서 이제 8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서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근데도 아직까지 스토리를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인쇄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 예산도 쓰고, 아까 또 강권 선생님께서 교감님이랑도 협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육과정 근거가 필요했어요. 학교 예산도 써야 되고 수업 시간 해야 되니까. 근데 교육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너무 차고 넘치게 그 근거가 많아서 어렵지 않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교과에서 이런 요소 또는 아니면 다른 교과랑 통합해서도 충분히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인 경우 정말 쉽게 교과 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해가지고 수업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10차시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10차시면 뭐 한 3일이면 끝나실 텐데, 이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좀 몇 주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시부터 쭉 차시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아이들과 이거를 약간의 커리큘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성경 선생님 통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차시별을 읽어보시고 중등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탐색을 한 다음에 스토리를 번역하고 유문하고 또 이야기를 구조화시켜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고 편집하고 출판하고 전시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정말 이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 그 역량이 있잖아요. 기본 역량, 핵심 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책에 말씀하신 미래 역량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놨어요. 이 PPT도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나 학생의 스토리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13살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스토리 안에 이제 종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침 6학년 교육과정에 사회에 1학기는 이제 저희 근대사가 나오고 2학기는 세계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제 검색도 하고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가나 학생이 보내준 스토리를 우리가 그림책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니까
아프리카 말로 되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가나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 나라야 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도 이제 같이 익힌 거죠. 그리고 또 가나 하면 되게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나름 잘 사는 나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가 여기 위치해 있고, 가나 이제 수도의 모습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가나 초콜릿 밖에 몰라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이제, 왜 가나 초콜릿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세계 2위의 카카오 생산국이다.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이제 가나의 지폐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보여줬어요. 이제 가나 지폐에는 이제 독립운동가, 우리 역사 배운다고 했잖아요. 초등 6학년에서. 독립운동가가 들어가 있고, 독립문이 들어가 있다. 근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분, 그리고 독립과 관련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초콜릿과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 가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림책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만큼,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처음에 이게 인volve 시키는 만큼 정말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을 한번 다루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제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글밥을 보고 놀라요. 제가 볼 땐 이 텍스트가 한 중3이나 고1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게 버겁잖아요. 하지만 이 글이 자기 또래 아이가 썼다는 점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정도 영어를 구사를 한다, 모국어로서. 네, 그렇게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대신 저희는 이제 번역기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실제로 번역된 문장을 읽어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번역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이제 저랑 같이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2019년에 코로나 전이라서 학교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와이파이도 교실에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을 가져다가 제 휴대폰으로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이라서 조각조각 문장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한 페이지씩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조각조각 이걸 아이들이랑 번역을 한 다음에 제가 쭉 모아서 아이들이랑 6번, 7번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문장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번역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한 면이 처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토막토막, 그럼 우리 장면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페이지 구성을 합니다. 이게 첫 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장면 구성을 하고 페이지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그 페이지를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그림을 딱 그리려고 보니까 선생님 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 그림책이라는 것 자체도 좀 생소한 데다가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프리카를 그림책으로 나타낸 거를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아프리카 관련된 그림책을 이제 다 모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는지 배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접한 다음에 그림 그리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는 흑인을 처음 그려봤어요. 선생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 다문화 교육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 장면이 이제 스케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칠판에 붙여가면서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한 아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룹이 공동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주인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주인공으로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캐릭터 설정을 하고 하면 이 아이는 성격이 어떠니까 옷을 어떤 옷을 입히자 이런 좀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캐릭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캐릭터를 이렇게 스케치를 공유해 가면서 나 앞 페이지에서 이런 배경으로 그렸어. 그럼 너는 뒷 페이지에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지금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스케치 및 채색도 다 돌아다니면서 너네 거기 무슨 색깔로 칠했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 책을 처음 만들고 그 다음 해가 코로나였는데요. 정말 코로나 때는 어렵게 작업을 했어요. 소통이 안 되죠. 학교에 안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네, 힘든 점이 있었는데, 소통을 하면서 해서 아이들이 더 몰입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그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한국어는 다 글로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영어를 손으로 쓰게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초등학생이라서 그래서 영어는 우리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게 그림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원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했을 때는 다 열심히 참여하죠. 근데 제가 6학년 전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또 남학생 중에 그림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노트북을 깔아놓고 자, 이거 워드 타이핑을 해. 이렇게 편집을 시켰어요. 이 학생들은. 불러서 편집도 시키고, 그 편집이 다 끝났을 때는 이 책의 뒤에 우리가 첨부할 수 있는 책에 관련된 질문을 좀 써봐라. 제가 왜냐면 스마일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책에 관련된 질문도 타이핑하고 이렇게 역할을 굉장히 나눠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포토북으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만 예산이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포토북을 만드는 사이트에서 그림을 넣고 해서 편집해서 책을 맡겼고요. 제가 이 비용이 든 거는 건당 페이지 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네, 그렇게 출판을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그 천일스토리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 그림책과 영어 수업도 접목하는 게 있어서 다른 작업을 한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문집으로 아이들은 받아갔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전교생의 목소리로 다 녹음을 했어요. 한 문장씩 읽어가지고. 네, 읽어가지고 그걸 합친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엔 녹음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때 2019년 이후로 이제 해마다 책을 만들었고, 요게 이제 작은 거를 만든 기죠. 이 책이 작년 저희 반 담임을 4학년 아이들이랑 만든 책인데요. 네, 아이들이 이거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을지 몰랐어요.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미래 역량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라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나서 교훈평가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교수님 말씀처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해마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여쭤보셨는데 1차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열심히 스토리 20개 완성을 하고 이제는 강공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홍경환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졸업생들이랑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졸업생들이랑 그 재학할 때 한 번 만들고 졸업할 때 또 2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지역마다 약간 그 다문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모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학교를 옮겼고 다시 레포를 아이들이랑 쌓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해온 상황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인데 아까 네. 천일 스토리 선생님 책 홍경환 사진들 쌤 목소리가 안 들려. 네,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줌에서는 들리거든요. 지금 성경쌤은 안 들리신 거. 이제 들려요. 들리세요? 네네. 아까 사진 보니까 이제 한글과 영어가 네네네. 같이 쓰신 게 있어서 저도 사실 구상할 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일부 도서관에서 저희 아이들끼리도 서로 읽게 좀 비치를 하고 네. 하려면 그렇게 한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터닝 음. 스토리에 저희가 아웃풋으로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영어로만 된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한영으로 같이 해서 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전 처음에 이렇게 따로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2개를 찍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저도 2배로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영어랑 한글을 같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께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출하는 파일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편집을 하면 따로 하면 되니까. 네. 혹시 천일 스토리에서 모으실 때는 그런 포맷은 정해져 있지 않으시나요? 이 교수님 교수님 포맷이 정해져 답변 있으실까? 주셔야 되는데 한글 영어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네네. 한글 영어 네. 병행해서 그러니까 출간을 해도 되는지를 지금 홍경화 쌤이 아, 물론이죠. 네. 했거든요. 된다고 하십니다. 병행하셔도. 네, 그래서 저희가 윤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니까 너네 독자층은 1학년에서 6학년이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독자층 생각하면서 윤문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발표해야 돼가지고 네, 자꾸 하울링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완성본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는 것도 좀 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초등학생이라서 뭐 문제가 잘라주셨다고 했는데 중학생도 별반 다를 건 없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담당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개 반이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해야겠다 해서 원어민 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번역까지는 했고 이제 그림이랑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광고원 쌤한테 책을 일단 4개를 받았는데 그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 중에 하나 책을 내가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자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러니까 글밥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상 다루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중에 이제 한 권 글밥도 적당하고 요런 건 하면 되겠다 하는 책을 골랐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스토리 제목이 돈 블레임 아담 요거를 골랐는데 마침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세요. 올해 처음 이제 한국 왔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부족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 남아프리카에. 그래서 선생님 소개 겸 그런 걸 좀 소개하면 요 이야기랑도 좀 연결이 되겠다 해서 선생님이 그 배경을 본인 그 부족이죠. 그거랑 뭐 언어랑 이런 것 좀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책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할 때 이제 1002 그러니까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거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한 학생이 한 2~3문장씩 제가 잘라줬어요. 그래서 먼저 번역을 하고 나서 전체 스토리 읽고 저희 그래도 영어 시간에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내용 확인은 이제 영어로 내용 확인하고 뭐 그렇게까지 지금 했고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다문화 학생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 있고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생활하는데 크게 뭐 무리가 없는데 러시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굉장히 서툴러서 수업 따라가는 거랑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러시아 아이들을 조금 부각시킨다고 해야 되나? 얘들에게 뭔가 할 거리를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고 나서 러시아어로도 한번 이제 같이 담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 그 남아프리카 부적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4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골랐고 저는 이제 교수님이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예시를 보여주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발표해 주신 이은주 선생님 선사초 아이들을 만들었는 요거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조금 감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를 쭉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이제 부족이 이렇게 되게 더 많을 건데 아마 이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10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 뭐 위치랑 이런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되게 잘 찾아주셔가지고 뭐 탤런트 쇼라든지 이런 데 와서 뭐 노래 부른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사실 영어로 이제 설명하니까 다 모르지만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조금 호기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원어민 선생님도 이 자료 준비할 때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본인 얘기에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좀 으쓱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 선생님도 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배경이랑 우리가 하려는 그 스토리랑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아담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아담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탓해라 뭐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 소년이 뭐 계속 투덜투덜거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는 생활을 하는 게 그 태초에 자기 조상이 이런 이제 죄악을 저질러서 자기 고통을 받는다 약간 이런 식인데 그 스토리 전개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 족장이라고 하죠. 예, 그분이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되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뭐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담과 이브 얘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보여주고 요 얘기가 여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 이제 10대 아이가 쓴 이것도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에 살고 있는 아이가 쓴 책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운영하시는 요 이제 시리즈 오브 엠파워먼트나 천리 스토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 전체에 대해서 이런 줄거리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아이들 이때까지는 스토리에 대한 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낼 거다. 한국말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뭐 중국 학생도 있고 베트남 학생도 있고 뭐 러시아 학생도 있고 다양한데 그 언어를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그 부족어 그러니까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오리지널 그 부족어를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할 때는 저도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아이들한테. 문장을 할당해서 이제 구글 문서 상에서 자기가 맡은 것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라. 역시 이제 번역기 쓰는 아이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라서 번역기 허용을 했고, 여기 이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올리면 아예 다 지우고 이럴까 봐 이제 모든별로 조금 할당을 해주고 해석을 일단은 먼저 해보게 했고 지금 이제 해석이 끝나고 아이들은 조각글만 일단 봤잖아요. 자기가 해석하는 문장만 봤으니까 해석이 한번 끝나고 나서 전체 스토리를 이제 원은 쌤이 영어로 읽으면 아이들은 이제 눈으로 친구들이 해석한 걸 보면서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컴프레션 체크업까지 그러면 전체 스토리 흐름이 이렇다 하는 것까지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고 아이들 이제 답 확인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 작업이 남았는데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반이 각각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이 각각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 반에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 명한테 그 그림 작업을 다 맡기기는 부담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해석한 거는 무조건 그리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AI가 그리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전 또 아날로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좀 그림을 그려서 하는 버전 하나 아까 이제 뭐 AI 버전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플립북으로 이제 종이책으로 직접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스캔한 다음에 이제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런 거 하면 이제 공유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조금 번역을 시도해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따로 다문화 학생을 찾아갈 필요 없이 저희 학교 안에 뭐 이미 그 다문화 학생이 많으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사실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러시아 애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쉬는 시간에도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거의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한국어 교실이 따로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발전되는 속도가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한국어 실력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무조건 이제 그 아까 돈 블레이 마담 그 책은 나오게 할 생각이고 여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는 이야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사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선생님들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거나 네, 그런 것도 이야기 나누고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조언이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김민숙 선생님도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민숙 선생님이 다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걸 듣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구나 싶어서 사례 발표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발표는 힘드셔가지고 영상으로 그거 설명을 PPT 가지고 설명한 영상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톡방에 남기면 그것도 선생님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교수님 또 코멘트나 이런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카톡 주셔도 되고 이메일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제가 한국에 가든 또 아니면 선생님께서 또 미국에 오시든 아니면 같이 뭐 해외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뭐 여러 가지의 그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어, 저희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 그때 그런 거 했어 하면서 그래서 저런 책도 나오고 저런 보람 있는 일도 있었다. 그다음에 이은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또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그걸 들었을 때 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어떤 무슨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을까? 그 아이들한테 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세상을 제대로 알게 돼.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것만 보고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편견만 갖게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더욱더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어려움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저보다 뭐 이은주 선생님이나 강공 선생님이나 너무나도 뭐 훌륭하게 또 진행을 해주시고 또 최성민 선생님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지혜를 나누면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저희가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 조금이나마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어, 보람되지 않나.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교훈이 되고 감흥을 주고 영감을 주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토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으면 또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은 뭐 펀드레이징도 하고 뭐 집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시도 하고 뭐 또 자기네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도 있어요. 또 여기 또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다른 또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한번 함께 고민하시고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카톡, 이메일 다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성현 쌤이 네,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혹시 아까 스탠포드 대학 그 은주샘내 학생들에게 감사장도 줬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주고 계신가요? 그것도 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도 될까요? 그걸 먼저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네. 다 끝나고 나서 성공적으로 다 되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게 네,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어, 오늘 발표는 안 하셨지만 아까 영상으로 저기 진행 상황 발표해 주시기로 하신 김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거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그, 이제 받은 스토리를 좀 우리 정서에 맞게 좀 각색을 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근데 이제 그 받은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변형해도 그렇게 해서 출판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스토리가 4개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같은 스토리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다 개별적으로 그냥 출판이 되어도 그래도 같은 스토리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게 좋겠죠. 네, 다른 게 좋겠는데 일단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스토리를 또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편집 과정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이 편집하는 것들 좋습니다. 여기 그 가나 예를 들자면 뭐 탄자니아 가나에서 온 스토리들 여기 실리콘밸리 애들이 좀 편집할 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편집하면 더 의미가 전달이 잘 될까? 그다음에 이쪽의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편집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물론 그 스토리 이 컴페티션이나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하면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의 그 스토리를 받는 방법인데 컴페티션을 해서 뭐 약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했을 때 거기서 뭐 12개의 스토리를 뽑고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스토리가 너무 없어서 뭐 컴페티션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스토리들을 아주 그 간략한 스토리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살도 더 붙이고 또 거기다 더 감정 표현도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꼭 굳이 원래 그 스토리의 그 텍스트를 그대로 고집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놓여져 있는데 그 냄새가 나의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가공한다 보면 얼마나 더 감동이 되는 스토리가 바뀔 수 있는지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편집을 잘 하는 게 사실 그 더욱더 옥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주신 것 같네요. 네.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자주 뵙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뭐죠? 공유회처럼 책 나오고 나서 온라인 공유회처럼 해서 한번 1학기 마무리된 팀들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거고 그때 한번 다시 교수님 시간 맞으면 또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인증샷을 하나 찍을까요? 네, 나가버리셨어요. 네. 쌤, 고생하셨고요. 저희 그 오후에 조기성 교수님, 아니 선생님 그 특강, 네, 저희 테크빌에서 2시부터 있는데, 일단 현장에 이제 한 20번 가까이 오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오후는 이제 오프로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따로, 줌 링크는 이제 상황 봐서 제가 뭐 고등학교 톡방에만 공유를 하든지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천일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저희 이은주 선생님 운영하시는 그 방에서 진행사항 공유해서 이제 그 약간 출판 기념회를 온라인 뭐로 하듯이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진행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볼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